수학하 시작을 합니다. 그죠? 수학하를 시작하고 왜? 왜? 하기 싫다는 뜻이야? 응? 그런 뜻이야? 쌤 혹시 하기 싫다 하면 안 하나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럼 왜 웃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어. 안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일단 수학하를 나가고 수학상을 복습을 한 4번 정도 할 겁니다. 알았죠? 4번 정도 하면서 복습 정리를 할 테니까 수학상도 많이들 까먹었겠죠, 그죠? 잘 기억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일단 수학하의 목차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목차. 목차를 보니까 처음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집합과 명제라는 게 나오죠, 그죠? 집합과 명제라는 게 나와서 첫 번째 그러니까 크게 뭐가 있냐면 집합과 명제가 있고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이렇게 크게 세 파트입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 거에서 이게 3분의 1이고 이게 3분의 1이고 마지막 이게 3분의 1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분량으로 따지면은 함수가 제일 많고 제일 중요합니다. 알았죠? 네. 집합과 명제 그리고 경우의 수는 사실은 뭐 크게 뭐 분량이 많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개하는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함수입니다. 알았죠? 이 함수라는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일단 알아주셔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뭐부터 나오느냐면은 집합의 뜻과 표현 요거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책 몇 페이지죠? 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8페이지. 자, 8페이지 보면 첫 번째로 집합이라는 뜻은 뭐냐면 집합이라고 해서 뜻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줄쳐놓 동그랗게 쳐놓으세요. 분명하게 일단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상들의 모임 요거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소라고 하는 거는 집합을 이루는 그 대상 하나하나 그 대상들을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집합하고 원소하고 요 두 가지 개념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이거는 분명해요, 분명하지 않아요?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이런 거는 굉장히 애매하죠, 그죠? 네. 혹은 뭐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뭐 예쁜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는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선생님 맞죠? 네. 선생님은 분명히 잘생긴 사람이 들어가겠지만, 그죠? 네. 그건 확실하잖아. 확실한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기 이걸 선생님 그 출석 어떻게 진행되는 그래 나중에 가르쳐줄게. 분명히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주관적인 게 되면은 우리가 이건 명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대상이 분명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거 집합일까 집합 아닐까? 집합 맞아요? 집합 맞아 아니야? 아니라고? 왜 아닙니까? 일부러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없다는 게 분명하잖아. 그죠? 없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집합입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하면
어떤 원소 안에 어떤 집합이 속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스몰 A라는 걸 보통 원소로 많이 쓰고 대문자를 집합의 이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원소가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기호로 사용을 할 거예요. 딱 쳐놓으세요. 딱 쳐놓고 정진이 책 없나? 저 나오는 거 좀. 미안하세요. 자, 이렇게 기호를 사용하는 게 약속입니다. 알았죠? 요거의 유래는 여기도 있지만 뭐 원소를 뜻하는 단어가 엘리멘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E라는 단어를 뭐 이렇게 형상화해서 기호로 썼다. 뭐 이렇게 유래를 합니다. 그리고 속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B는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쓸 겁니다. 알았죠? 네, 그렇게 우리가 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3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면은 1하고 3은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1하고 3은 이런 식으로 1이 A의 원소다, 3이 A의 원소다 이런 식으로 쓰기로 합니다. 근데 2는 원소가 아니죠, 그죠? 그럼 2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쓰기로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줄쳐보세요. 하나는 원소 나열법, 그 다음 또 하나는 조건 제시법, 그 다음 또 하나는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집합을 나타낼 것입니다. 알았죠? 나타내고, 자, 집합을 표현할 때에는 무조건 뭐를 써야 되냐면은 이 중괄호를 써야 됩니다. 중괄호 안 쓰면 집합 아닙니다. 인정 안 받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중괄호 기호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든 조건 제시법이든 무조건 이 중괄호 기호를 써서 나타낼 것이고, 원소 나열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렇게 원소 하나하나를 쉼표를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적는 것이고, 자, 크기 순서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크기 순서대로 쓰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중복된 거는 한 번만 씁니다. 알았죠? 중복된 건 한 번만 쓰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을 때에는 규칙이 있는데 너무 많을 때에는 이렇게 중간에 점점점을 써서 생략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원소 나열법은 이렇게 원소 하나하나를 적는 것이고, 조건 제시법은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적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원소 나열법에 1, 2, 4, 8 이런 식으로 적었다는 거는 조건 제시법으로는 x 바 x는 이런 식으로 적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x만 적을 필요는 없고, 어떤 거? y 바 y는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뭐 z 바 z 해도 되고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주로 이제 x를 사용해서 x 바, 그러니까 x를 모아 놓는데 x가 어떤 거냐면 요 뒤에 있는 게 성질인 거죠. 8의 양의 약수를 우리가 모아 놓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집합이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해놓고 집합의 이름을 적고 1, 2, 4, 8을 적는데 여기에는 쉼표를 안 적습니다. 알았죠? 여기에는 쉼표 사용하면은 틀려요. 쉼표를 사용하면은 쉼표까지도 하나의 원소로 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쉼표는 여기에서 적으면 안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 할 때는. 알았죠? 그래서 크게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집합의 종류 중에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개수가 유한한 거, 그러니까 딱 셀 수 있는 거는 유한 집합, 셀 수 없이 무한히 많은 거, 예를 들어 자연수의 모임 이러면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한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이게 공집합이라고 하고, 공집합은 기호로서 어떻게
요렇게 쓰기로 합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요게 공집합의 기호입니다. 제일 밑에 있죠? 근데 옛날에는 공집합을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표현을 안 합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요새는 요렇게만 공집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한 공집합은 유한이야 무한이야?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기 때문에 공집합은 분명히 유한집합에 속하는 겁니다. 알았죠? 요게 우리가 처음 오늘 배울 집합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알았죠? 여기 집합을 말하는 것이고 넘어가서 오른쪽 페이지. 아까 그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어서 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 어떤 기호를 사용하기로 하느냐면은 NA라는 기호를 쓰기로 합니다. NA. 여기 박스 전화. NA라고 하는 것은 유한집합에서 원소의 개수입니다. 알았죠? 원소의 개수. 그래서 NA는 3이다 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A의 원소가 3개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A 집합이 1, 2, 3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에는 NA는 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또 B 집합은 무한 집합이니까 이건 원소의 개수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 막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집합 C는 0하고 2 사이에 있는 짝수라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원소가 하나도 없죠. 이러한 집합이 뭐냐면은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NC는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았죠? 근데 중요한 건 밑에 주의 한번 봅시다. 중요한 거예요. 얘는 공집합이에요. 근데 얘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요 집합은 원소가 한 개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집합 0이라고 하는 것도 0이라는 게 하나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집합 0에 대한 원소의 개수도 1이에요. 이거나 이거 절대 공집합 아닙니다. 알겠죠? 분명히 n 공집합 요거는 0이겠지만 요런 거나 요런 거는 공집합 자체도 원소로서 지금 포함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요런 이야기를 이제 유한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를 이제 얘기하는 것까지가 오늘 이제 배워야 될 개념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 1-1번 10쪽이죠? 10쪽이 1-1번에 다음 보기 중에서 집합인 거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잘생긴 남자가 세우면 이런 건 아까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네, 이게 주관적이라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0보다 큰 7의 배수의 모임, 이거는 집합 맞아 아니야? 맞죠? 분명하니까 집합 맞습니다. 우리 반에서 배우는 교과목의 모임, 이것도 분명하죠? 명확하기 때문에 집합 맞아요. 아름다운 이런 거 말 안 됩니다, 그죠? 네, 컴퓨터를 잘하는 이런 건 안 됩니다, 다. 그지? 그 다음에 일주일을 나타내는 요일의 모임 하면은 이것도 당연히 되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집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하고 했는 거는 동그라미 하시고요.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고 다 안 풀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풀고 넘어가는 거는 전부 다 집에 가서 다 풀어와야 되는 것들입니다. 알았죠? 집에 가서 풀고 그 다음에 해설지 보고 채점까지 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다음 시간에. 알았죠? 네.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또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집합의 표현 오른쪽 페이지 2-1번 볼게요. 자,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고쳐보시고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된 거는 원소나열법으로 써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자 1번. 자, 이거 원소나열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원소나열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써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저 수들을 보고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공통된 성질이 있는지를 한번 적어봐요.
자, 도현이 이거의 특징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1, 2, 3, 97. 1, 2, 3, 97 이하? 다는 아니잖아. 희상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1점 4. 자, 이렇게 적어봅시다. 정진이 뭐라 적으면 될까요? 아이고 어떻게 적어야지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이 특징들을 보면은 1 다음에 5고 5 다음에 9고 9 다음에 13 분명히 4씩 크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죠? 그럼 이 수들은 사실은 뭐냐면은 전부 다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에요. 그죠? 근데 어디까지냐면은 97까지니까 x 바 x는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10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적으면은 이 수들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네. 물론 꼭 이것만 답이다 이건 아닙니다만 뭐 x와 x를 4n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렵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수들이 알겠죠? 자, B집합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B집합은 뭡니까? 영어의 그 모음. 그렇죠. 이게 모음이죠. 아, 에, 이, 오, 우. 그죠? 알파벳의 모음의 모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쓸 때는 반드시 x바 x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알파벳 모음의 모임. 그죠? 그런 식으로 적어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0보다 작은 홀수는 어떻게 적으면 되겠어요? 1, 3, 5, 7, 9 이렇게 적는데 다 적기 힘들잖아. 그지? 그러면 몇 개만 적고 어떻게 적으라고 했어? 땡땡땡 하고 어디까지? 49까지입니까? 네, 이런 식으로 원소 나열법으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D가 말하는 거는 뭐겠어요? 될 수 있는 거는 곱해서 마이너스 8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는 두 수는 마이너스 4하고 2죠. 그죠? 그럼 더해서 마이너스 2 되고 되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4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됐죠? 3번에 1에서부터 9까지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조건 제시법으로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걸까? 선생님. 네. 근데 아까 전에 마이너스 4,2가 맞는 거예요. 4,- 4,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 4하고 2잖아요. 네. 인수분해요. 그럼 x 마이너스 4, x 더하기 2잖아요. 네. 그럼 얘는 뭐하고 뭐? 4하고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답은 4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요. 그럼 3번에서 조건 제시법으로 바르게 나타낸 거 서연이 뭐겠습니까? 3번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기억 되겠지? 한 자리 자연수 기억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A바 A는 9 이하의 자연수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 Y바 Y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이것도 맞죠? 리을은 1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맞습니까? 왜 아니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부터 9까지 이거 아니에요? 정진이 맞아 틀려? 근데 11등. 그러니까 지금 뭐가 빠졌어요? 나머지는 0도 있어요. 그죠? 10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0도 있기 때문에 지금 0이 빠졌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가지만 될 수가 있습니다. 쌤하고 했는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자, A 집합은 1, 2, 3이고 B 집합은 x를 모아놨는데 그 x제곱이 1되는 x입니다. 그 x에 해당될 수 있는 거는 뭐하고 뭐겠어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하고 1 두 가지겠죠. 그랬는데 C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 빼기 B를 모아놓기로 했어요. 근데 A는 집합 A에 있는 값들이고,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는 1이나 2나 3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B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이나 1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빼서 만들 수 있는 원소들은, 그럼 자 1하고 마이너스 1 빼면 뭐 될 수 있습니까? 2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1하고 1 빼면 또 뭐 될 수 있겠어요? 1하고 1 빼면 0 될 수 있겠죠. 그죠? 0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1 빼면 3 될 수 있고, 2하고 1 빼면 1 될 수 있고, 3하고 마이너스 1 빼면 4 될 수 있고, 3하고 1 빼면은 2 될 수 있겠죠. 맞죠? 일단 다 적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걸 적을 때 아까 어떻게 적는 게 보기가 좋다고 했냐면, 크기 순서대로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적는 게 보기가 좋다고 했죠. 그러면은 제일 작은 게 0 맞나?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이렇게 적어주는 게 보기가 좋다 이거죠. 이번에는 나누래요. 나누랍니다. B분의 A에 해당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1로 나눈 거 마이너스 1 되겠죠?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고, 1로 나누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원하는 원소를 원소 나열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이런 것 넘어가서 4-1. 자,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공집합에 n이 붙어 있다. 이게 아까 무슨 기호라고 했냐면 원소 기호라고 했죠? 그럼 n 파이는 0 맞습니까? n 파이는 0 맞아요? n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빵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 2의 원소의 개수니까 이게 몇 개냐면 이게 한 개죠, 한 개. 얘도 아까 한 개라고 했어요. 이게 크다고 할 수 있나?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집합 1, 2, 3의 원소의 개수고 집합 1, 3의 원소의 개수를 빼니까 2가 됐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언뜻 보면은 집합 1, 2, 3이고 1, 3이니까 빼니까 2만 남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개수니까 이거 3이고 요거는 개수니까 2잖아. 그럼 두 개 뺏는 거는 1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D것도 틀렸어요. 그 다음 x와 x는 15의 양의 약수라고 했으면은 한번 적어봐요. 밑에 뭐 있냐면은 1, 3, 5, 15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자꾸만 앞에서도 그러고 그냥 약수라고 하면 되는데 왜 자꾸만 양의 약수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원래는 중학교에서는 약수 배수라고 하면은 음수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2의 배수 하면은 중학교에서는 어떤 거 있었어요? 2, 4, 6, 8 이런 식으로 양수에서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와서는 2의 배수를 하면 마이너스 2도 배수예요. 약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꾸만 이 양이라는 말을 강조를 해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원래는 약수, 배수하면 양수, 음수를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중학교에서 짝수 이러잖아요. 중학교에서 짝수는 2, 4, 6, 8, 10 이런 것만 돼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짝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 거.
0도 짝수고 마이너스 2도 짝수고 마이너스 4도 짝수 이렇게 돼. 그래서 그걸 구분하려고 이렇게 놓는 거야.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는 4다. 맞아 틀려? 맞죠? 네.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소수. 소수는 뭐 있습니까? 2보다 작은 소수. 없음. 없죠? 2가 제일 작은 소수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NA는 0이라고 해야 되니까 이것도 틀려. 그죠? 그래서 옳은 거는 히읗하고 리을 이게 옳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뒤에 오브젝트 뽑아줄 테니까 일단 뭐를 해보느냐면은 책 있는 사람은 지금 21쪽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네. 21쪽 다 풀었어요. 21쪽 다 푸는 사람은 아까 우리 진도 나간 것 중에 안 푼 문제 있죠? 그거를 시간 있을 때 틈틈이 푸세요.
조건 중에서 집합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집합에 해당하는 거는 뭡니까? 이거로써 이거 아니죠, 그죠? 네. 이것도 아니고 키가 큰 하면은 집합이 안 될 건데 가장 큰 했으니까 이게 집합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보다 작은 두 자리 자연수의 모임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분명하게 집합이 되는 거고 100보다 큰 자연수의 모임 맞고 알파벳의 모임도 맞습니다. 대문자의 모임. 그 다음 2번에 마이너스 1, 0, 1을 조건 제시법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뭐뭐 해당하겠어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냈을 때 절대값 x가 2보다 작은 정수 이게 맞는 거겠죠. 그죠? 2번이 맞고 그 다음 3번에서 x를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으로 나타냈을 때 원소가 아닌 것은 다시 말해서 이거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알겠죠.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뭐는 150이라는 수는 이 안에 소인수분해 해보니까 2가 있고 3이 있고 5의 제곱이 있어요. 이 3이라고 하는 게 여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50은 이러한 집합 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4번에 유한 집합인 것은 어느 거냐 물었어요. 유한 집합에 해당하는 것. 몇 번이에요? 네, 5번이 지금 유한 집합이죠. 뭐하고 뭐가 있냐면은 마이너스 5하고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원소는 마이너스 1하고 5하고 이렇게 두 개 있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 5번 문제. 자, A집합, B집합, C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NA는 12의 양의 약수 몇 개 있습니까? 6개. 6개 있는 거 6이고 그 다음에 B는 X제곱이 1보다 작은 정수는 몇 개 있어요? 0 한 개 있죠? 그럼 1입니다. 그 다음에 C는 0하고 50 사이에 10의 배수 뭐 있겠어요? 10, 20, 10, 20, 30, 40 4개 있죠? 네, 빼기 4 그래서 답은 3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6번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분명히 아까 틀렸다 했죠? 한 개라고 했어요. 요거 원소의 개수 한 개고 이것도 원소의 개수 한 개니까 이게 더 크다는 말 이거 틀렸죠. 그 다음 NA하고 NB 아까 여기도 보듯이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해가지고 두 개의 집합이 같은 건 아닙니다. 그죠? 이것도 틀렸어요. 자, A 집합이 B 집합에 속합니다.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 이거 지금 부분집합 우리가 안 배웠는데 설명을 해줄게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부분집합이냐면 예를 들어 A집합이 1, 2, 3이에요. B집합이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모든 원소가 이 안에 모두 다 들어있어. 이렇게 될 때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근데 이거가 부분집합이니까 당연히 B가 더 커서 이거 맞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부분집합을 나중에 배우면 뭐도 부분집합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같은 것도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절대로 이게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더 크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면 여기에는 요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자 그리고 요거는 N 집합 0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죠. N 공집합은 0이죠. 요거는 두 개죠. 그럼 더했을 때 3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5번이 맞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오늘 진도를 배워봤고 자, 아까 건너뛰기 문제 시간 한 10분 정도 줄 테니까 건너뛰기 문제 일단 다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앞에 그 제일 앞쪽에